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도 항상 피곤하신가요? 계속 병원을 다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진 않으신가요? 15년간의 임상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능의학 치료로 여러분을 병원에서 탈출시켜 드리겠습니다. 닥터 진호의 병원 탈출 지금 시작합니다. 본 방송에 나오는 의학적 견해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진호의 병원 탈출 진행을 맡고 있는 의사 이진호입니다. 오늘은 뼛속에 들어있는 인체를 지배하는 미스테리한 물질이란 제목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과연 뼛속에 들어있는 인체를 지배하는 미스테리한 물질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궁금하네요. 일본의 NHK 방송에서 이런 방송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자리에서 똑바로 서서 뒤꿈치를 올렸다가 바닥을 쿵 하고 뒤꿈치에 충격이 가하도록 내리면 이런 거를 하루에 30번씩 한 일주일간 했더니 당 활력소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가 떨어지는 거죠. 뭘 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자리에서 하루에 30번만 발뒤꿈치를 쿵쿵 했더니 혈당이 떨어진다. 야, 이거 과연 이게 도대체 어떤 원리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거는 그런 자극을 주는 행동이 뼈에 대한 자극이 뼛속에 있는 이 미스테리한 물질인 오스테오칼신이라고 하는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킨다고 하는 게 바로 당뇨를 떨어뜨리는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발뒤꿈치 자극이 오스테오칼신을 분비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미니 트램블린이나 농구를 하는 사람들 제자리에서 막 뛰면 당뇨가 좀 덜 생길 수 있겠네요. 예방할 수 있겠네요. 맞는 겁니다. 아니면 팔베어 뛰기 하면서 하나, 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발뒤꿈치 자극을 주는 걸 해도 당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미스테리한 물질은 1990년대 중반서부터 한 의사 선생님께서 제라드 카센티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걸 연구를 하셨어요. 사실은 이제 뼈에서 오스테오칼신을 제거하면 뼈에 문제가 생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원래 모든 연구는 뜻밖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뼈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오스테오칼신을 제거한 쥐가 갑자기 뚱뚱해지고 그 다음에 교배도 못하고 그리고 멍청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하면 막 뭐 물거나 아니면 도망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행동을 전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뼈가 약해지면 우리도 뚱뚱해지고 멍청해지고 어떤 생존 반응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님께서 그 이후로도 계속 이 오스테오칼신을 연구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오스테오칼신은 간, 근육, 뇌, 그다음에 고환, 췌장, 심지어 지방 저장까지 관여하는 몸 전체에 관여하는 역할을 하는 어떤 중요한 물질이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뼈를 보는 어떤 시각 자체가 완전 달라져 버린 거죠. 뼈는 단지 구조다. 그래서 그 구조가 우리가 이제 뭐 다른 어떤 장기들이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는 기둥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스테오칼신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역할이 우리 몸의 두뇌, 뭐 감정, 뭐 혈당 이런 것까지 다 조절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뼈가 마치 내분비 기관처럼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뼈가 내분비 기관이라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발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분비 기관이라고 하면 이제는 뼈도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노벨상 수상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뼈를 건강하게 하는 거는 우리 몸의 내분비 기관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2007년에는 뼈가 혈당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혀졌고 오스테오칼신을 제거한 쥐는 당뇨가 오고 인슐린을 줘도 반응도 잘 안 하고 인슐린도 생산도 잘 안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골다공증이 심한 분들은 당뇨도 잘 오고 뭐 당뇨 약을 쓰거나 해도 뭔가 반응이 약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뼈가 약한 분이 당뇨기가 있거나 당뇨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깡통깡통 뛰기도 해야 되지만 어떤 오스테오칼신이 충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쥐한테 오스테오칼신을 다시 주입하면 다시 인슐린 반응이 돌아오고 혈당치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뼈가 내분비 기관처럼 작동을 하네. 우리는 췌장에서만 이걸 하는 줄 알았더니 뼈도 하네. 이런 역할이 된 거죠. 그러면 내분비 기관이 또 뭐 있을까요? 내분비 기관이 인슐린을 분비하는 역할 말고도 또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을 분비할 수 있는 것도 밝혀졌어요. 2011년에 오스테오칼신을 제거한 쥐는 남성 호르몬이 안 나오고 임신을 못 시켜 불임이 된 거예요. 반대로 오스테오칼신이 되게 높은 쥐는 테스토스테론도 많이 생성하고 새끼도 잘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뼈가 건강한 남자가 임신도 잘 시킨다. 뼈가 건강한 남자가 당뇨도 덜 온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 상대방 남성의 골다공증 수치를 받아보세요. 요즘에 찍어보면 노인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골 감소증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학생들도 많습니다. 젊어서 없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자고 가공식품 같은 걸 많이 먹어서 골다공증 수치가 낮은 학생들도 되게 많습니다. 저도 혹시나 해서 찍어봤는데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이 남자의 어떤 수태 능력을 보기 위해서는 골다공증을 한번 재가지고 와라 이렇게 시켜보는 것도 말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단지 이런 남성 호르몬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또 작용하는 게 있는데 이게 기억력, 이 뇌 기능, 그러니까 치매 이런 것들이죠. 기억력이 치매죠.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치매 이런 뇌 기능에도 연관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약하면 기억력도 떨어진다는 거죠. 우린 당연히 나이가 먹어서 늙으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골다공증도 온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어도 뼈가 튼튼하면 기억력 감소가 적게 올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꾸준히 하는 분들은 당연히 점핑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기억력이 더 좋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분을 좌지우지하는, 기분을 좌우하는 역할도 있어요. 오스테오칼신에. 그래서 오스테오칼신이 제거된 쥐는 공간 구별 능력도 상실돼 있고 되게 우울해하고 안정이 안 돼 있고 이런 어떤 기분도 굉장히 깔아앉아 있고 그 움직임도 별로 없고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다시 주입하면 얘가 활발해지고 발랄해지고 막 안정감이 찾아오고 막 움직이고 이런 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뼈가 우리 기분도 조절한다는 거죠. 아, 내가 골다공증이 심하면 기분도 떨어질 수 있는 거구나.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은 나이가 들면 골다공증이 오고 당연히 기억력 떨어지고 뭐 기분도 우울해지고 근심 걱정도 많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게 나이가 들어서 오는 게 아니라 뼈에 있는 오스테오칼신이 감소되면서 다 같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아두시면 정말 우리가 노년기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자, 그럼 나의 오스테오칼신은 과연 어느 정도 되느냐 알고 싶지 않으실까요? 근데 이게 검사가 가능합니다. 검사가 보통 오스테오칼신 검사는 등록이 다 돼 있고요. 웬만한 병원에서 얘기하면 다 뽑아줄 수 있습니다. 검사가 가능하고요. 검사 비용도 별로 안 들어가요. 한 2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 골 형성 표지자로 돼 있죠. 그래서 원래 골다공증의 진단 및 치료 모니터링에 유용한 검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오스테오칼신이 낮게 나오는 사람들은 골다공증, 뭐 당뇨병, 뭐 비타민 K 결핍증, 부갑상승 기능 저하증, 뭐 이런 거 쿠신 증후군 이런 걸로 돼 있어요. 이 검사 나와 있는 걸 보면 책자에 나오는 걸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오스테오칼신이 낮으면 아까 얘기한 거 다 오는 거죠. 혈압, 당뇨, 우울증, 뭐 기억력 감소, 치매 뭐 이런 것들, 뭐 생식 능력 감소, 뭐 정력 감소, 뭐 이런 거, 수태 능력 감소 이게 다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스테오칼신을 올리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자, 이 뼈 속에 있는 인체를 지배하는 미스테리한 물질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 이걸 올리는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뼈를 건강하게 한다고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비타민 D죠. 비타민 D를 생각을 많이 하고 요즘 비타민 D를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비타민 D는 비타민 A가 있어야지 오스테오칼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비타민 A가 있어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결국 마지막에는 이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시키는 물질은 비타민 K2예요. K2. 그래서 K2가 있어야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D만 먹어서는 안 되고 K2가 있어야 된다. K2가 뭘까요? K2는 낫또에 많고 낫또, 그다음에 기버터에 많죠. 그러니까 사료 먹은 고기에서 나온, 사료 먹은 소에서 나온 우유에는 없고 풀 먹은 고기에서 나온 우유에서 나온 기버터, 거기에는 K2가 있는 거죠. 그리고 치즈, 유기농 치즈, 목초 먹은 고기에서 나온 치즈, 거기에 이제 비타민 K2가 있는 거죠. 그래서 K2를 충분히 섭취하는 거, 그다음에 비타민 D도 충분히 섭취하고 햇빛을 충분히 쐬는 거, 그다음에 또 칼슘 흡수가 잘 되는 이오나나 나노칼슘 같은 걸 먹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전체적인 기능을 좌지우지한다. 근데 이 전체적인 기능을 좌지우지하는 거에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겪는 거의 대부분의 어떤 병들이 다 연관돼 있다는 거죠. 혈압, 당뇨, 에너지 저하, 암, 뭐 기억력 감소, 치매,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관돼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비타민 D,
비타민 A, 비타민 K2, 그다음에 흡수 잘 되는 칼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만성 질환을 이겨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어떤 영양소 묶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비타민 D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을 보면은 미국보다 낙농 제품 치즈 같은 거 잘 안 먹는데도 골다공증이 적은 게 이제 낫또를 많이 먹는 거죠. 그래서 실제 조사를 해보면 낫또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골반 골절이 적죠. 그리고 낫또를 자주 먹는 남성이 혈중 비타민 K2 수치가 높고 오스테오칼슘도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비타민 K2가 두 가지가 있어요. MK4가 있고 MK7이 있는데 MK4가 이런 뭐 목초목은 뭐 고기에서 나온 우유에서 나온 뭐 이런 거를 그걸 재료로 한 뭐 치즈나 이런 데 있는 게 이제 MK4고 MK7이 이제 낫또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어떤 걸 먹어도 되는데 그런 비타민 K가 오스테오칼슘을 활성화할 수 있는 데 되게 중요하다. 비타민 D만 가지고는 안 된다. 비타민 K2가 중요하다. 그리고 오스테오칼슘은 우리 몸의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어떤 호르몬과 같은 작용을 하는 물질이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뼛속에 들어있는 인체를 지배하는 이 미스테리한 오스테오칼슘은 우리 모든 몸에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노인이 됐을 때 올 수 있는 당뇨, 비만, 혈압, 치매, 우울증, 암, 뭐 이런 것까지 다 작용한다. 근육의 힘까지 작용한다. 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오스테오칼슘 잊지 마시고 이 미스테리한 물질을 늘리기 위해서 점핑 운동도 많이 하시고 비타민 K2가 들어간 음식도 많이 드시고 또 비타민 D 햇빛도 많이 쐬시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커플 티셔츠 커플 반지 세상 끝에서도 우린 연인